세금 내면 남는 게 있나? 맞아요.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야, 이 질문에는 제가요 답변을 못 드립니다. 경매가 위험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하지 않은 네가 위험한 거다. 안녕하세요, 설마입니다. 자, 오늘은 경매 관련해서 초보자들께서 궁금해하는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 10가지를 모아봤거든요. 자,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단기 매도하면 세금을 많이 낼 텐데 세금 내면 남는 게 있나? 맞아요.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없다고 하고 조용히 우리끼리 하면 좋겠는데 세상 모든 투자에 남는 게 없으면 못합니다. 남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흔히 장사할 때 그런 말 하죠.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딨냐. 아이고 내가 이거 남는 거 없이 파는 거야. 다 거짓말입니다. 남는 게 있으니까 팝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다만 그 남는 수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익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질문이 단타잖아요. 단타란 얘기는 1년 이내에 파는 걸 말해요. 1년 이내에 단타 매도를 하면 양도세는 70%입니다. 예를 들면 5억짜리 물건을 4억에 받아가지고 5억에 팔았어. 1억이 남았다. 그러면 70% 세금이에요. 7천만 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1년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일반과세로 가긴 해요. 결국은 세금 공부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요. 막연하게 세금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네요?가 아니라 세금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막연히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이만큼 벌었을 때 이만큼 되는구나. 정확히 알고 가자 이겁니다. 적으면 어때요? 대박 이런 거 없습니다. 몇천 몇억씩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요. 예 경매하세요. 그러면요 한 건 낙찰받으면 그냥 떼돈을 벌 거고요. 네 인생 역전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현실은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조금씩 벌어가는 거예요. 혹시나 그렇게 막연하게 야 이거 대박 치겠지? 또는 야 세금 너무 많이 내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공부를 하고 해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쟁자가 많을 것 같은데 낙찰이 될까요? 가장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경매가 돼요? 낙찰 되나요? 네 됩니다. 꾸준히 하면 돼요. 최근에 왜 경매 물량이 늘어났다, 경매가 쏟아진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아마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경매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도요 구독자가 늘고 조회수도 막 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편으로는요 야 이거 경쟁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야? 또 낙찰이나 받을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경쟁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낙찰받기는 힘들죠. 그런데 이 경매라는 게 원래 그래요. 부동산 시장과 상관없이 상승장, 하락장, 경매장 또 일반 시장 상관없이 좋은 물건에는요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이에요. 나한테 좋아 보여. 그럼 남들한테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물건에는요 입찰자들도 많고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이 얘기죠. 결론은 그냥 단순해요.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냥 꾸준히 임장하고 입찰하다 보면요 남들이 놓치는 물건들이 있어요. 이게 언제나 그랬어요. 제가 처음 할 때 보통 저한테 옛날에는 좋았겠죠. 그때는 경매는 사람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안 그래요. 옛날에 제가 할 때도 20년 전에도요. 경매는 사람이 많았고요. 좋은 물건에는요.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 시장을 뚫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했고요. 저희 카페나 또 단톡방이나 보면요. 최근에 낙찰받으신 분들의 소식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게 다 그런 경우예요. 꾸준히 갔더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임장을 다니고 입찰을 가다 보면요. 단독으로 낙찰받기도 하고요. 내가 아주 싸게 썼는데 낙찰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부동산은 주식처럼 이게 막 아주 짧은 타이밍에 하루에도 몇 번씩 막 데이 트레이딩 이런 건 없습니다. 한 번 안 됐다고 해가지고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꾸준히 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경매 물건은 다 부실한 물건이다. 재수가 없다. 자, 이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복불복입니다. 경매는 일반 매매랑은 달라서요. 집을 사기 전에 미리 볼 수가 없잖아요. 최악의 경우는요 집이 정말로 못 쓸 정도로 망가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수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막바로 파도 될 정도로 극과 극입니다. 저는 같이 했던 문사례인데 반지하 빌라 낙찰받고 가봤더니 그 안에 물이 꽉 차 있더라.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분당 아파트를 한번 낙찰받은 적이 있었는데 올수리 베란다 확장에 대리석 깔려있고 막 원목마루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예상했던 가격보다 5천만 원 이상을 더 받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대체로는요 약간의 하자만 보수하면 되는 정도의 그런 집들입니다. 수리하거나 인테리어 하는 것에 대한 그 비용들도요 그 입찰가 산정할 때 모든 계산을 미리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경매 나온 집들이 모두 그 하자만은 쓸데없는 집이다 라는 것은 선입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매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 부정적인 시각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제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누차 말하지만 경매는 그 법원에서요 정해진 법 안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제도예요. 우리가 뭘 남의 집을 뺏는다거나 남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냥 돈을 빌린 사람도 또 그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어쩌다 보니 그런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도 이게 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경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경매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방에 살고 있어서 학원에 못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작은 항상 공부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다른 유튜브도 있고요. 독학으로도 충분히 기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요즘에 유튜브 보면 뭐 유료급 강의인데 무료로 풉니다. 이런 거 많이 보이던데 그런 거 보셔도 좋습니다. 책을 추천하려고 하면 제가 쓴 거지만 생생경매 성공이나 경매교과서 이런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 그러면 학원에서는 돈 받고 뭘 가르치냐고요? 자, 예를 들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강의는 이게 3시간으로 압축된 강의잖아요. 이거를 풀어낸 게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강의인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다양한 사례와 또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 수업하면서 그 의견이 가미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하고 질문 답변도 할 수 있고요. 실시간이라는 게 다른 거죠. 또는 가끔 소심해서 혼자 경매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오히려 학원에 나오는 걸 추천드려요. 자랑을 좀 하자면 우리는 이게 커뮤니티가 참 잘 되어 있거든요. 경매하시는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또는 임장도 혼자 가기 힘들잖아. 같이 가기도 하고 법원도 남들 갈 때 따라가 보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지방에 살고 있어서 오프라인 참석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일단 온라인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온라인 잘 돼 있잖아. 그리고 마침 좋은 소식 하나가 더 있는데 이번에 제가 그 월급쟁이 부자들과 콜라보를 해가지고요. 부산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부산에 신규 강좌를 오픈할 겁니다. 부산에 계시는 분들 있다면요. 관심 가지고 한번 보세요. 제가 너무 홍보만 했나요? 어쨌든 시작은 공부다. 만약에 내가 충분히 이론 공부가 되었다면 현장에 임장 나가보는 게 그 다음 단계고요. 그리고 실제로 입찰을 가시면 되는 겁니다. 단 첫 입찰이잖아요. 첫 입찰만큼은 그냥 폐차를 목적으로 경험만 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처음 해보는 게 무서운 거지 막상 법원에 실제로 가서 한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점차 이제 수익이 나는 실제 입찰가를 내보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를 모아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 경매는요 일단 소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으로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죠. 경매 같은 경우는요 이게 낙찰받은 다음에 경락잔금이라는 걸 통해서 자금을 추가로 융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낙찰받은 금액의 상당 부분이 대출이 가능해요. 지난번에 올라온 영상 보면 실제로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카페 이름이 3362 3천만 원으로 시작한 내 집 마련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저의 그 실제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름이거든요. 제가 처음 할 때 3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제가 경매를 시작했을 때랑 지금은 이제 물가나 집값도 많이 달라졌겠죠.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3천이었는데 지금은 3천으로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때 3천으로 할 수 있는 물건과 지금 3천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이 달라졌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3천 가지고는요. 서울 심지어 경기도도요. 아파트 투자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말고 그보다 좀 싼 물건, 빌라 같은 경우 또는 뭐 1, 2억짜리 소규모 아파트 이런 식으로 내 자금 사정에 맞는 거를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라는 게 결국은 자본주의 시스템이잖아요. 내가 돈이 모자라요? 그러면 그만큼 할 수 있는 게 적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자금이 많아요? 내가 3천이 아니라 3억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할 게 많죠. 최소한의 자금이 3천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금 조작돈도요 꾸준히 굴려서 조금씩만 크게 만들면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제약이나 한계로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요 내가 경험이 쌓이면서도 쉬워지고요 내 자금 규모가 커지면서도 쉬워져요. 가면 갈수록 쉬워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경매가 가능할까요? 시간이 날까요? 네, 가능하죠. 당연히. 실제로 경매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직장인들이세요. 다들 시간 내가지고 부지런히 임장도 다니고요. 주말에 여는 부동산 찾아서 임장도 가고요. 안 되면 전화라도 돌려요. 입찰할 때는요 반차나 연차를 써서 오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시간 투자들을 다들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입찰할 때 저 직장인이었어요. 저도 초창기 때는 3년간 직장생활과 경매를 병행했는데 저도 초창기 때는 예를 들면 야근이나 철야를 해. 그리고는 다음날 법원 입찰을 가. 이렇게 했었고요. 저희 회원분들 중에 보면은 예를 들면 회사 내에서 아예 부서를 바꿔버려. 시간이 한가한 곳으로. 이렇게 바꾼다든가 회사를 옮긴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뭐 부부가 뭐 맞벌이를 해요? 그럼 어느 정도 좀 기반이 잡혔다 싶으면 한 명은 꾸준히 회사를 다니고 한 명은 투자로 바꾼다든가 내가 낼 수 있는 이 시간, 환경,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시간을 내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 보니까 입찰 대행 업체들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생기는 것 같던데 입찰 대행 업체는 글쎄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판단 보류.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러는데 옛날에 제가 할 때는 없었으니까 저는 그걸 모르겠다. 그래서 굳이 나는 거기다가 맡길 것 같지는 않다. 단적인 예로 보증금 몇 천만 원을 누군지도 모르는 입찰 대행 업체 직원한테다가 맡긴다? 그건 모르겠네요. 혹시나 실수하면 어떡해. 어쨌거나 본인이 낼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최대한 시간을 내시는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나 시간 없어서 못해요. 그러면 계속 못하는 거지 뭐. 특수물건은 어떻게 공부하나요? 이 질문에는 제가요 답변을 못 드립니다. 왜냐고요? 저도 모르거든요. 경매를 하다 보면요 특수물건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유치권, 뭐 지분경매, 위장임차인, 선순위 가처분 이런 거 이런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있는 물건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일종의 특수물건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런 물건들은요 당연히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틈새 시장이고 좀 더 어려운 물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르치는 학원들도 있습니다. 근데 336에서는 그리고 저는요 이런 물건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걸 모르고 살았느냐? 모르고 살아도 될 만큼 할 게 넘쳐요. 그런 특수물건을 빼더라도요 일반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아. 경매 시장에 나오는 대다수의 물건들이 다 쉬운 물건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쉬운 물건이라는 것은요 권리관계가 깨끗한 물건을 말해요. 권리 분석이 한 큐에
딱 되는 거, 이런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내가 할 게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평범한 물건들만 가지고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고 또 내왔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멘토쌤들 또는 저희 회원들 다. 근데 왜 굳이 내가 어려운 걸 합니까? 안 해도 되더라. 나는 뭐 경매나 부동산에 뭐 마스터가 되겠다, 뭐 틈새만 노리겠다, 이럴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거를 공부해가지고요 그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얘기가 그런 특수물건이 안 좋은 거야 하지마 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도 돈이 되는 시장이긴 맞아.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굳이 거기를 안 가고도 충분히 지금까지 했다, 이 말씀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도움이 되나요? 경매 자격증이 있나요? 의외로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경매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나중에 내가 개업했을 때 경매 컨설팅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필수는 아닙니다.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이 경매라는 게 전문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아니에요. 법원 가가지고 입찰할 때 너 자격증 있냐? 이런 거 안 봅니다. 부동산 가서 집 살 때 너 자격증 있나? 이런 거 안 보잖아요.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그냥 있으면 좋다. 자, 그런데 경매 자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공매사 자격증, 권리분석사 자격증, 이런 거. 자, 그런 거는요 일종의 민간 자격증인데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마치 우리 336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 336 수료증을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법원 입찰 가는데 아무런 자격증이 필요 없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 제가 지금 자칭 경매 전문가잖아요. 저는 뭐냐고요? 저나 또는 우리 336의 멘토쌤들 같은 경우는요 이미 경매를 오래 했어요. 10년, 20년씩 투자도 해봤고 수익을 내봤다라는 경험담을 여러분들하고 나눈다, 공유한다, 전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로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경매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뭐 수익 내는 방법이나 투자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경매 투자 컨설팅을 해주시나요? 물건 추천도 받고 싶습니다. 맞아요. 저희들한테 전화 오실 때 컨설팅이나 물건 추천 또는 자기가 입찰하고 싶은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대행해줄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희는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를 할 수 있도록 경매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경매 물건을 낮춰받아주거나 물건을 찍어주거나 추천해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또는 우리 멘토쌤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배우고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시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물론 제가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모를 거잖아. 모르니까 중간중간 일종의 코칭은 당연히 할 수 있죠. 또 낮춰받았을 때 명도 잘 모르잖아. 명도에 대해서 옆에서 조언해주는 거. 아, 이런 경우는 법원 가서 뭐 무슨 서류를 띄시고요. 아, 이런 경우는 어디 가서 접수하시고요. 이런 건 알려주는 거지. 결국은 여러분들 물건을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컨설팅이나 물건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또 투자는요 결국은요 내 책임인 거예요. 투자할 때 남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건데 아, 이게 내 상황에 내 관점에 맞구나 하면 하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안 하는 거다. 거기에 위해서 기본이 공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공부를 강조하는 거죠. 경매가 위험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하지 않은 네가 위험한 거다. 경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주의할 점은 되게 많죠.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권리 분석을 잘하자. 이거는 뭐 더 이상 말이 필요한가? 권리 분석을 하는 이유는요, 내가 이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하자 있는 물건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 그리고 가끔 카페에 올라오는 질문들 중에 야, 이건 정말 공부가 안 되어 있다, 공부를 좀 하셔야겠다, 이런 질문들도 있더라고요. 카페에 질문지 올리는 중에 하나가 또 급한 것도 있어. 급하지 말고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철저하게 권리 분석 공부를 하시라. 두 번째, 엑시트를 생각하자. 경매는 낙찰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경매의 목적은 수익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낙찰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일단 낙찰받고 보자, 일단 투자하고 보자, 이게 아닙니다. 내가 낙찰받아서 뭘 어떻게 할지, 단기 매도할지, 월세를 놓을지, 아니면 전세를 놓을지, 갭 투자할지, 내가 이 물건으로 뭘 할지를 전략을 짜고 들어가야지 일단 무조건 낙찰받고 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입찰 실수를 하지 말자. 요즘에 많은 분들이 경매에 뛰어들다 보니까 초보자들도 되게 많아졌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법원에 가보시면요, 거의 매일같이 실수가 나와. 영 하나 더 쓰신 분, 뭘 빠뜨린 분, 서류가 없는 분. 내가 힘들게 임장하고요, 시세 파악도 하고요, 권리 분석도 하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 가서 뭘 실수해버렸어. 그래서 그냥 무효가 돼.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입찰의 기회를 날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들인 시간이 너무 아깝죠? 그나마 이런 실수는 괜찮아요. 만약에 내가 영 하나 더 썼어, 그럼 낙찰이잖아요. 그거 1억짜리 물건에 10억을 썼어. 보증금 날립니다. 경매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죠. 다만 이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공부를 하고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공부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결국은 공부예요. 공부 없이 투자가 되는 건 없어요. 자, 오늘은 제가 경매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추가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카페에 오셔가지고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만들 때 또 참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